달걀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꼭 마트를 가야 할까? 책을 사기 위해 꼭 서점을 가야 할까? 자전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과정 모두 생략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자동 판매기다. 차표를 뽑고 커피나 음료수를 뽑아 먹으며 사람들의 하루를 열었던 자동 판매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온 자동 판매기의 모습이다. 하지만 마치 뚝딱하면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개성 가득 흥미진진한 자동 판매기가 하루가 멀다 넘쳐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자동 판매기를 만나본다. 끝도 없는 경쟁에 대한 부담감, 과도한 업무 시간,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무언가 위로가 돼준다면 그날만큼은 왠지 든든해지는 때가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일상 속에서 단돈 500원으로 마음의 배고픔을 잠시나마 채워주는 아주 특별한 자동 판매기가 있다. 바로 마음의 병을 문화로 처방하는 자동 판매기, 마음약방이다. 네, 저희 마음약방은 고단한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서 임상적인 그 심리 치료에 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좀 소소하고 그 재미있는 그런 기쁨, 공감 이런 걸 드리고자 어떤 문화 처방을 드리고자 처음 기획이 된 사업이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자유롭게 본인에게 맞는 처방을 고르실 수 있도록 자판기 형태로 조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음약방은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상 공간에서 만나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민과 문화로 소통하고 예술로 즐거움을 나누는 공공문화예술 프로젝트다. 단돈 500원을 넣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처방을 제공하는 마음치유 자동 판매기 마음약방. 서울시청 시민청에 있는 마음약방 1호점은 미래 망막증, 꿈 소멸증, 노화 자각 증상 등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데이터로 분석한 21가지 증상을 선택하면 유형에 맞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위트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각 치료 상자에는 시나 영화, 그림 등 각각 다른 처방전 외에 도보지도, 비타민, 여행 티켓, 일회용 반창고 등 예상하지 못한 아이템들로 시민들을 웃음 짓게 하기도 한다. 오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 큰애가 스마트폰 너무 중독인 것 같아서 큰애는 안 왔지만 대신 그걸로 뽑았어요. 처방전은 마음에 드시나요? 처방전이요? 안에 반창고가 들어있어서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는 것도 약간 병이니까 치유받아라는 뜻에서 반창고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무슨 이렇게 산책길 같은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대신 이 이런 문화 탐방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대신 스마트폰에서 좀 멀리 하라는 뜻에서 좀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서울 안에서 한번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찾아볼 만한 장소들을 알려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그림으로 힐링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설치 이후 마음치유 자동 판매기를 이용한 시민들은 약 2만 5천 명가량. 고단한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처방을 내리는 마음치유 자동 판매기. 마음약방은 현재 2호점을 운영 중이다. 젊음의 상징 대학로에 새로 설치된 2호점은 청년 워크숍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청년 세대의 고민을 대변하는 용기부전, 스펙트시 강박증 등 마음 증상을 21가지로 분류하고 99종의 처방전을 준비했다. 2호점의 처방전 제작에는 청년 작가와 전문 예술가 등 25명 참여했다. 견디라, 노력하라는 말 대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다양한 처방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네, 처방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전에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그리고 각계각층의 이 전문가들 대상으로 한 인터뷰, 그리고 이 작가나 예술가 선생님들의 제안 또는 내부 회의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취합을 했고요. 이 아이디어를 중에서 가장 그 시민들에게 좀 공감을 살 수 있고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만든 처방전으로 소소한 위로의 메시지와 재미를 함께 전하는 마음약방 자동 판매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치료하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칸 국제광고제를 사로잡았다. 이처럼 무기력, 무감각, 무감동의 산무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동 판매기는 이렇게 따뜻한 위안이 돼주기도 한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어떤 판매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 문화예술, 그 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기부금 500원씩을 내고 참여하시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은 저희가 모아서 향후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마음치유 캠페인 운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자동 판매기에서 살 수 있는 시대. IT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자동 판매기 역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바꿔놨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의 한 가게. 오후 장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터라 내분을 한산했다. 하지만 이곳 점장인 정훈 씨는 곧이어 이어질 저녁 장사 준비로 잠시도 쉴 틈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 곧이어 손님들이 찾아왔다.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는 대신 입구 쪽에 서서 무언가를 응시하는데 자세히 보니 손님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무인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 앞이다. 최근 곳곳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난 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예전처럼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길게 줄을 서서 주문할 필요도 없어졌다. 직접 이렇게 사람 대 사람대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빌지가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오류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 무인 주문 키오스크는 먼저 매장 혹은 포장 여부를 선택하고 난 후 원하는 메뉴와 양을 결정한다. 그런 다음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이렇게 주문 티켓이 나온다. 동시에 주방에서도 똑같은 티켓이 프린터로 출력된다. 이를 보고 주문받은 메뉴를 확인, 조리 후 완성되면 손님상에 내어지게 된다. 네, 이제 점원이 주문을 받고 또 전달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을 줄여서 최대한 좀 규모가 좀 작은 가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좀 가게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그 쉽게 볼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좀 이야기거리나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손님들 역시 키오스크 도입을 환영했다. 키오스크로 간편하고 빠르게 주문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 주문 후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무인 주문 키오스크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존 자동 판매기와 다르게 주문뿐 아니라 매출 관리도 쉬워졌다. 월별, 요일별, 시간별 통계는 물론 메뉴별 매출 통계뿐 아니라 어떤 요일에 어떤 메뉴가 많이 판매되는지 세부적인 분석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직원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저 기계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의도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오셔서 저 기계를 사용하고 뭐 여러 블로그에 올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렇듯 과학기술이 녹아든 자동 판매기는 기업에 있어 매출 분석은 물론 마케팅 등 새로운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렇다면 자동 판매기는 언제부터 등장했던 것일까?
자동 판매기의 역사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됐다. 기원전 215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헤로는 동전을 넣으면 성수가 나오는 장치를 고안했다. 세계 최초의 자동 판매기로 기록되고 있는 이 장치는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한 것. 동전을 투입하면 투입한 동전의 무게로 내부 접시가 기울고 이어서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나오는 구조였다. 이 훌륭한 아이디어는 현대식 자동 판매기 탄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 자동 판매기는 18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상업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 시작은 1888년 토머스 애덤스가 발명한 껌 자동 판매기로 당시 뉴욕의 지하철역에 설치됐고 이후 1909년에는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리는 공중 화장실이 등장했다. 이 시기 일본에서도 자동 판매기가 등장했는데 1888년 당시만 해도 우표나 엽서, 담배 등을 판매하던 자동 판매기는 현재는 즉석 음식을 비롯해 채소류, 달걀, 과일은 물론 우산이나 장난감, 휴대폰 유심칩, 명함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자동 판매기의 천국이라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커피 자동 판매기가 수입되면서 서울 지하철역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화장실 일회용 휴지 자동 판매기, 지하철 티켓 발매기, 휴대폰 급속 충전 자동 판매기, 담배 자동 판매기 등 새로운 자동 판매기 모델이 등장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스티커 사진 자동 판매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후반에는 인형 뽑기 자동 판매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자동 판매기의 단점은 하나의 자동 판매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매우 한정돼 있다는 점. 최근엔 이런 고정관념을 깬 자동 판매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름하여 멀티 자동 판매기다. 음료, 스낵, 유제품, 과자, 껌, 자파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담아놓을 수 있는 이 자동 판매기는 자동 판매기 속으로 들어가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모양이나 크기도 제각각이다. 멀티 자판기는 기존에 저희 커피나 음료 자판기를 기반으로 자판기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요구가 많아지면서 저희 쪽에서도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자판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12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음료, 커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자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작은 물품까지도 다 판매할 수 있는 자판기를 개발하게 된 게 멀티 자판기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자동 판매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동 판매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공장으로 들어가 봤다. 먼저 자동 판매기의 설계 도면에 맞게 입고된 원자재들을 가공한다. 그런 다음 자동 판매기의 크기에 맞게 절곡 공정을 거쳐 용접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가공된 도어와 캐비닛의 주문 옵션에 따라 도장이 이뤄진다. 이후 도장된 캐비닛에 단열재를 조립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합판 조립이 진행된다. 합판 조립이 완성되면 도장된 도어에 필요한 부품들을 조립한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메인 조립 과정이다.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동 판매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종류도 그 수량도 어마어마하다. 하나의 부품이라도 빠지거나 잘못 조립되면 큰일.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는다. 드디어 자동 판매기가 완성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완제품으로 출하된다. 저희 제품은 유관 검사 그리고 성능 검사, 출하 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관 검사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었는지, 부품들의 조립 상태, 그리고 도장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유관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로는 지폐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제품이 출하되는지 투출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정기적인 성능 테스트 그리고 온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 검사에는 정확하게
주문별 옵션 사양이 맞는지 사양별 확인을 한 다음에 포장 출하하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의 기능에 있어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가 한창이다. 성능 검사는 절연 내압, 절연 저항, 소비 전력 등을 확인하는 정기적 성능 검사와 버튼 매칭, 상품 걸림 등을 확인하는 기능 동작, 냉각, 가온 성능을 확인하는 온도 성능 검사가 이뤄진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테스트는 바로 판매 검사. 무엇보다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에 따라 걸림없이 구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검사에서는 각 버튼과 판매 상품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회, 동전의 인식 여부에는 이상이 없는지, 수출구의 여닫힘과 잠금 상태 등을 확인한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종류, 다양한 모양의 제품들을 어떻게 하나씩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자동 판매기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기능이 이제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선택을 했을 때 그걸 정확히 하나씩 배출해주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인데요. 뭐 캠펫 자판기나 커피에서도 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멀티 자판기에서는 뭐 스파이럴이나 벨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품을 하나씩 배출해주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동 판매기는 동전과 지폐의 종류를 식별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전자식 동전 선별기의 경우 동전을 식별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각 동전의 재질이다. 구리, 아연, 니켈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동전은 동전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 이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장의 변화값을 내부 전자장치에 미리 입력해두면 동전이 지나가는 순간 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전화값에 따라 동전이 가짜인지 혹은 얼마짜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폐는 어떻게 인식될까? 이 똑똑한 역할은 광센서가 담당한다. 투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선별기 내부에는 위아래 2개의 광센서가 배치돼 있다. 위쪽 센서에서는 적외선을 계속 내보내고 이 빛을 아래쪽 센서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광센서는 지폐의 두께나 색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양을 감지한다. 빛의 투과량 외에 지폐에 포함된 자기 성분이 식별의 대상이 된다. 지폐의 가장자리에 분포해 있는 자기 성분을 읽어내는 것이다. 광센서와 자기 센서가 받아들인 빛의 투과량과 내부에 저장된 자기 성분 값을 비교하면 식별기의 역할은 끝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시간은 단 2초가 소요된다. 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자동 판매기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만든 식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에서 이색 자동 판매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요즘, 자동 판매기는 이제 만물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 판매기 만능 시대. 이제 밥상 위에 오르는 쌀 역시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판 방앗간 역할을 맡은 바로 즉석 도정 쌀 자동 판매기다. 경기도 남양주시 가곡리에서 만난 정현성 씨는 10년 전 즉석 쌀 도정 자동 판매기를 개발했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백미들을 주로 먹는데 이 백미는 탄수화물밖에 없는 무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도, 7분도, 9분도 백미를 깎아 먹을 수 있는, 사과같이 깎아 먹어서 영양분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도정기, 분도 선택 버튼, 지폐 투입기, 쌀 배출구 등을 갖춘 작은 방앗간. 즉석 도정쌀 자동 판매기는 언제든지 돈을 투입하면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게 현미쌀을 도정해 구입할 수 있다. 도정 가능한 분도는 백미는 물론 9분도, 7분도, 5분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방앗간이 자동 판매기 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도정기라는 것은 일단 쌀을 이제 깎아서, 현미를 깎아서 분도별로 먹게 되는 건데, 쌀을 분도에 맞게 센서로 작동을 돼서 그 압력을 줘서 깎는 기계입니다.
즉석 도정쌀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쌀을 구입해 보기로 했다. 먼저 지폐 투입기에 지폐를 넣고 원하는 분도를 선택한다. 그리고 나니 정미 중이라는 표시와 함께 자동 판매기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린다. 도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1분 정도. 잠시 후 봉투 배출기에서 3kg짜리 봉투가 나오고 이 봉투를 쌀 배출구에 대자 도정된 쌀이 담겨진다. 즉석 도정쌀 자동 판매기는 쌀 수입 개방 확대로 수입쌀 시판에 대응하고자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건강식 선호 추세에 맞춰 현미는 물론 백미에 이르기까지 구별 도정을 거친 쌀은 1회에 10,000원 단위로 3kg씩 구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즉석에서 도정된 쌀로 햅쌀의 밥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시연 당시 큰 화제를 낳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즉석 도정쌀 자동 판매기는 그리 많이 보급되어 있진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에 보급될 그날을 기다리며 정윤성 씨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 이어진다. 지금 동남아 쪽, 즉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그런 나라에 지금 그 RPC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마을마다 조그만 RPC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이곳에서 자동 판매기에 대한 애정이 유별하다는 이영환 씨를 만났다. 지금까지 개발한 자동 판매기만도 10여 가지. 이렇게 자동 판매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년 전부터란다. 요즘 그가 개발하고 있는 자동 판매기는 바로 양말 자동 판매기다. 기존 자동 판매기의 원리를 이용한 양말 자동 판매기는 일정한 크기의 캡슐에 다양한 종류의 양말을 넣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수량을 선택하면 캡슐에 담긴 양말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이다. 그가 만든 자동 판매기는 95% 이상 소량 생산된다. 전 공정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대의 자동 판매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짧게는 2달, 길게는 4달가량 소요된다고 한다. 일단 의뢰를 받고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걸 개발을 다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니까 기존 자판기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양말 자판기에 맞게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체적인 걸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양말 자판기로서 이제 시판되는 자판기가 되겠습니다. 예. 기발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무엇이든 자동 판매기로 만들어낸다는 이영환 씨. 얼마 전부터는 자동 판매기를 주문받아 제작하고 있다. 그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도 그의 손에 들어오면 현실이 된다. 이렇게 한 달 평균 10건의 자동 판매기를 의뢰받아 제작하고 있다. 얼마 전 의뢰받아 제작한 이색 자동 판매기를 보여주겠다는 그를 따라간 곳은 한 노래 연습장이다. 이곳에서 독보적인 아이템으로 치열한 창업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정상윤 씨를 만났다. 헬륨가스 자동 판매기를 통해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고자 했던 그는 5년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헬륨가스 자동 판매기를 생각해냈다. 그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그 손님들한테 차별화된 타 매장과 차별화된 그 이벤트를 주기 위해서 그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헬륨가스 자동 판매기는 인체에 무해한 비활성 기체인 헬륨가스로 재미있는 목소리를 만들어 놀이 분위기를 고조시켜준다.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온다. 순식간에 분위기를 전환하는 분위기 메이커 헬륨가스 자동 판매기는 등장부터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었다. 반응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노래방에서는 볼 수 없고, 그리고 다른 노래방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뭐 헬륨가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기심에들 많이 하시고 또 재미 삼아서 많이들 이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헬륨가스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충전하면 된다. 남다른 아이디어로 이색적인 자동 판매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영환 씨와 정상윤 씨. 이렇듯 누군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자동 판매기는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때로는 웃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도 한다. 앞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자판기는 이제 인공지능 자판기입니다. 이미 이제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은 다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음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판기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음료를 갖다 돈을 넣고 뽑는 형태인데 이제 이 자판기는 자기가 고객을 찾아다니는 거죠. 직접 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행사장이라고 예를 들면은 행사장에서 자판기가 고객한테 가서 음료수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쌍방향 대화도 하고요. 뭐 성대모사라든지 통해서 뭐 제 유머도 할 수가 있고 뭐 장사가 안 되면은 뭐 노래도 한 거 부르고 뭐 그런 자판기가 앞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이제 만약에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뭐 15% 20% 남았으면은 본인이 지정된 장소에 가서 본인이 자동으로 충전을 하고 충전이 끝나면 다시 또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주어진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런 자판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자판기가 되는 거죠. 주인 없는 무인업소나 자동 판매기는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아이템 중 하나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만난 전명재 씨 역시 직장인에서 창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가 찾은 자동 판매기 창업 아이템은 바로 이 무인 빨래방이다. 자동 판매기 무인 점포의 경우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창업이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시간에 사업장을 유지 관리하다가 보니까 제일 큰 장점은 손님들과 부딪히는 일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 빨래방 중 하나. 지금이야 여러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늘긴 했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더욱이 무인으로 운영되기에 인건비 걱정도 없다. 매장에 들러 세제용품 자판기에 물건을 채워넣고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한 후 간단한 매장 청소를 끝내면 관리는 마무리된다. 이곳은 다양한 종류의 자동 판매기로 운영된다. 의류용 세탁기와 건조기, 동전을 교환하는 동전 교환기, 세탁에 필요한 세제 판매도 모두 자동 판매기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심지어 냉난방기도 동전을 넣으면 일정 시간 가동된다.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모두 자동 판매기로 시작해 자동 판매기로 마무리된다. 빨래방 고객은 당장 빨래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별도의 서비스 없이 직접 세탁기를 이용한다.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곳은 싱글족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자주 찾는다고 한다. 동전을 넣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해결하는 현대인의 빨래터, 무인 빨래방. 때문에 손님들과의 불필요한 마찰 역시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듯 물품 판매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자동 판매기의 진화는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또 다른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성인 서너 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자동 판매기 설치가 한창이다. 워낙 신기한 자동 판매기가 많이 생겨나는 요즘이지만 설치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 바로 피자를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이기 때문이다. 보통 피자 하면 주문 후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판매하던 것을 떠올리기 마련. 하지만 일명 피자 자동 판매기라 불리는 이 자동 판매기는 돈을 넣으면 즉석에서 사람을 대신해 피자를 만들어준다.
피자도 자동 판매기에서 사 먹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저희 피자 자동 판매기는 3분 만에 밀가루 반죽부터 포장까지 직접 기계가 전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가 완료되자 밀가루에서부터 토마토 소스, 토핑까지 피자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이 채워진다. 피자 자동 판매기를 통해 구입 가능한 피자의 종류는 모두 4가지. 하지만 아무리 자동 판매기라지만 먹는 음식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들의 신선도 유지와 철저한 위생 관리다. 이를 위해 자동 판매기의 내부에는 신선한 재료 보관을 위해 냉장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의 온도는 항상 2도에서 6도로 유지된다. 동전을 투입하고 피자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단 3분. 무엇보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투명창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눈요깃거리 중 하나다. 자동 판매기가 만들어낸 피자라고 하지만 일반 피자 전문점에서 구매한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단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한 피자 한 판을 맛볼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선 큰 호응을 얻고 있단다.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외국의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 레츠피자라는 자판기를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반응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직접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 자동 판매기는 2009년 피자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선보인 피자 자동 판매기다. 이 제품을 개발한 발명가 클라우디오 토크헬은 미국 여행 중 푸드코트에 있는 자동 판매기를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 이처럼 단순히 인력을 대신하던 무인 판매대로 등장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던 자동 판매기는 호기심의 대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유통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울한 기분을 달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이 달콤한 음식을 먹는 일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오스트리아의 한 아티스트는 사람들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똑똑한 자동 판매기를 고안해냈다. 바로 음성 긴장도 분석기를 통해 고객들의 기분을 척척 알아맞히고 기분에 따라 아이스크림의 양을 다르게 제공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다.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는 안타깝게도 전시를 위해서만 제작된 것. 시중에서 직접 만날 수는 없다.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처럼 기분에 따라 양을 달래주진 않지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바로 이 자동 판매기가 4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다.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자판기와 같이 일반 길거리에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듯이 저희 아이스크림 기기도 길거리를 지나다가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개발이 된 것이죠. 먼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종이컵에 100g 정도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담겨 나온다. 아이스크림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5초 남짓이다. 자동 판매기가 만들어낸 아이스크림,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동 판매기의 내부를 들여다봤다. 자동 판매기 내부에는 그동안 자주 보아왔던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가 들어있다. 제조기에 원료를 넣으면 실린더에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고 미리 설정된 양에 따라 자동으로 컵에 담겨진 후 투출구로 나오는 시스템이다. 누구나 만들고 싶어 했지만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 이유는 바로 고형물질인 아이스크림을 일정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녹지 않게 정량으로 담을 수 있는 기술과 유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에 있어 필수적인 위생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저온 살균법을 이용한 살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동 판매기에 있어서는 그런 살균 시스템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이용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제 원료나 실린더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한 번 65도에서 68도 30분간 가열시켜서 이제 균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냉각 시스템과 저온 살균법을 통해 원료의 부패 없이 장기간 운전이 가능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 자동 판매기 내부에는 저온 살균 기능이 내장돼 있다. 이 기능은 저장통과 실린더의 원료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섭씨 68도에서 70도로 30분간 가열하는 저온 살균 기능과 원료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해 신선한 원료를 판매하기 위한 기능이다. 여기에 기존 자동 판매기와는 달리 오토도어 기능, 무선으로 자동 판매기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도 접목됐다. 무선 통신을 통한 원격 제어로 실제 자판기 설치 장소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기기 세팅 값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판매량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원료 보충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층 더 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단 보시다시피 저희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기 자동 판매기가 좀 크기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걸 좀 더 소형화해서 좀 더 저렴하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 성수동의 한 대형마트. 우리가 알던 자동 판매기 하면 동전이나 지폐를 넣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자동 판매기는 이런 고정관념을 바꿔놓았다. 돈을 넣어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빈 용기를 넣으면 오히려 돈을 돌려준다는 자동 판매기. 바로 빈 용기 무인 회수기다. 저희가 이제 빈 용기가 소비자들이 반환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소매점에서 이렇게 반환을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빈병을 들고 바꾼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문화로는 이게 좀 뭐 자랑스럽게 내놓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확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사람 대면 없이 바로 기계에다가 반환을 하고 그 쿠폰이 나오면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편리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빈 용기 무인 회수기.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기 전 무인 회수기에 보증금 대상 용기를 반납하고 출력되는 영수증은 물건을 살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빈병 서너 개만 모아서 팔아도 과자 한 봉지를 손에 쥘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기에 집집마다 빈병을 그냥 버리지 않고 모아 소매점에서 세제 같은 생활용품과 바꿔 쓰곤 했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빈병 보증금 제도가 1985년부터 시행되면서 조성된 풍토였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은 빈병 보증금이 2013년 570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에는 빈병 회수율이 저조해지고 또한 분리수거 등을 통해 수거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도입된 빈 용기 무인 회수기는 용기 반환 후 출력되는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무인 회수기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투입하면 자동 판매기는 병의 모양과 무게 등을 인식한다. 그런 다음 자동으로 보증금이 계산되고 나면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번에는 수작업을 하니까 불편하고 좀 번거로웠었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편리하고 좋아요. 현재 이 빈 용기 무인 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빈 소주병이나 맥주병, 콜라와 사이다병 등 보증금이 포함된 110여 종이다. 외국에서 수입된 주류, 깨진 병이나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인식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수도권 대형마트 13곳에 24대를 시범 설치한 이후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빈 용기 무인 회수기. 무인 회수기가 설치된 매장의 일평균 빈병 회수량이 설치 전 576병에서 설치 후인 올해 1월에는 일평균 830병으로 44%가 증가했다. 더불어 이용이 편리해 빈병 회수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소주나 맥주 한잔 드시고 그 병이 그냥 유리병으로 버려집니다. 이제 마트 가서 바꾸시지 않으신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 회수되는 율은 저희 나라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버려지면서 파손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재사용되는 율 자체, 다시 공정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병률 자체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회수 자체는 한 95%가 회수됩니다. 100개가 나면 95개 정도 회수가 되는데 100개가 나가가지고 실제로 재사용되는 건 한 85개 되다 보니까 10개에 막 15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줄여보자고 해서 이제 이 기계가 좀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냥 이렇게 넣다 보면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줄여보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쓰고 남은 빈병. 무겁고 깨지기도 쉬워 처리하기 쉽지 않았던 골칫덩어리에서 이제는 돈을 벌어주는 보물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24시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고 계산을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 때문에 사랑받아온 자동 판매기.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에서 출발한 자동 판매기는 오늘날 통신 장비와 로봇, 안면 인식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다채로운 형태의 자동 판매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만물상이 된 자동 판매기는 또 어디까지 진화할까? 자동 판매기 80만 대 시대를 걷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동 판매기를 좀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안 역시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다.